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강 물상을 통한 사주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은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제 생각에 명리학은 학문으로서 과학이지 귀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둡니다. 또한 명리학은 오행학이다. 오행학이다. 그래서 오행의 변화와 그 관계를 잘 살펴서 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살이나 삼재 등은 물상으로 사주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 해석을 학문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바라며 사주풀이에 귀신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명리학은 학문으로서 과학이고 귀신학이 아니다. 또 명리학은 오행학이다. 그래서 오행의 변화와 그 관계를 잘 살펴서 통변해야 한다. 신살, 삼재 등은 물상으로 사주를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명리 해석을 학문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바라지 사주풀이에 귀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목일간 사주 전 1강에 이어서 간목일간을 가진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갑술, 정묘, 갑오, 신미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며 예자 사주입니다. 대운은 병인, 기축, 갑자, 계해, 임술, 신유, 경신, 대운수는 1입니다. 본인은 큰 나무입니다. 간목일간이 큰 나무인데 나무가 많이 있어서 많이 있게 되면 반드시 큰 땅이 필요한데 본인이 가진 술미 땅은 적고 메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주를 전체를 보면 뭐가 부족하냐면 금도 부족하지만 수가 부족합니다. 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큰 나무는 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언제까지 없느냐? 1대운 11대운까지가 11대운까지 한참 성장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인은 큰 나무인데 나무가 여러 개라 큰 땅이 필요하지만 땅이 적다. 고로 이 간목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해묘이 되면서 뿌리가 굉장히 강하고 목이 강하다. 신강사주다. 또 신강사주면서 상관기가 있어서 이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화를 통해서 식상을 통해서 재를 형성하니까 사업을 해야 한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간목이 크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큰 나무가 물이 없으면 성장하겠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간목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참 그 공부할 시기인 을축대운에도 마찬가지로 을금이 간목을 등락기갑에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간목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거칠어집니다. 이럴 때는 공부하는데 큰 발전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관 이 정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 화가 왕하면 이 물상에서는 방송이나 교육, 예술 계통에 인연을 맺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 대운에는 이때는 이제 21살 21대운이죠. 이 21대운에는
지지에서 좌우묘유를 하고 좌우묘유 하지 않습니까? 좌우묘유하고 충하니 생활이 상당히 불안정해지는데 세운에서 만약에 유운이 들어오면 세운에서 유운이 들어온 해는 해외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유가 좀 있다면 학창 시절에 해외에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이 상당히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아주 바람직한 공부하는데 상당히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은 유학을 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21대운이 갑자대운에도 지지에서 좌우묘에 충하기 때문에 이때도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또 이때부터는 수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좌우묘유가 되더라도 수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능력 발휘를 하게 되니까 이때는 어렸을 때 좀 힘들었더라도 이때는 대학원이나 이런데 진학을 해서 공부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되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갑갑갑 이렇게 갑갑갑에서 목이 숲을 일으키고 또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공급하면 해외 유학을 간다 할지 아니면 학업에 정진하면 이런 계통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연지에 재성이 있고 시지에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지의 재성은 부모 것이기 때문에 부모 부동산을 물려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토가 재성인데 이 토도 이 간목은 항시 토에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재산 증식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통해서 재산 증식하는 것이 낫다. 이런 사람은 또 화에는 이 화가 들어오면 화는 우리를 주식이나 증권 이렇게 보는데 화가 원체 강한 사주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화가 들어오면 주식을 하게 되면 이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식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수와 금이 약하니까 수가 없고 또 금이 약하니까 이와 관련된 일을 해도 좋고 이 배우자도 배우자 선택할 때도 여기에 준해서 이런 일에 관계된 사람하고 배우자 인연을 맺으면 서로 궁합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와 금이 약하니까 해외 유통, 음식과 의학, 숙살직권인 생명공학, 경영법 등을 가진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배우자로서는 상당히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도 잘못하면 2번 결혼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 관생이 시간에 있으니까 연하가 인연입니다. 그래서 연상보다는 연하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이런 경우도 잘못하면 2번 결혼하는 그런 그 운명이 되겠습니다. 또 수가 없기 때문에 자궁이나 신장 질환에 당뇨 이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운으로 들어가서는 한참 때 을축 대운이 11대운입니다. 이때는 물이 없고 또 진술 충미가 되기 때문에 물이 땅이 흔들리면 물이 흙탕물이 됩니다.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목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천간의 을도 간목을 귀찮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그 심경질적이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목이 어디에 쉽사리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려서 유학을 간다면, 여유가 있어서 유학을 간다면 상당히 좋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20일 갑자대운에는 물이 들어오고 물론 좌우묘유가 돼서 상당히 심란한 마음을 갖고 생활에 불안정은 하겠습니다만은 또 목이 깝깝한 상태에서 또 목이 들어오니까 숨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능력을 발휘한 시기니 이때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발전을 이루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해대운에는 이때는 31대운입니다. 30일 개해대운에는 지지에서 해묘미 목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목국을 이루게 되면 또 유금이 또 오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입이 바빠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럴 때는 해가 오니까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또 이 개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무토를 항시 이 토를 불러들이는 성격이 있어서 간목이 무토에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이 있으면서 물이 오고 하니까 이것은 화로 변하긴 하겠지만 이때 부동산에 재성 형성에서 이제 부동산을 통한 재물 획득도 이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크지는 않다. 왜? 불러들인 토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술대운에는 이때가 이제 그 41대운이겠죠. 임술대운에는 이 금이 남편이죠. 연하의 금이 물에서 놀면서 임수에서 놀면서 임수가 정임 한목을 해서 목을 하니까 남편이 물에서 놀면서 금수목해서 남편이 돈 버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인해서 재물을 모으게 되는 해가 임술대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술토는 인호술도 되지만 물을 마르게 하는 것도 되지만 또 술술하니까 진토를 불러들이는 효과도 있어서 간목이 뿌리 내리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보다도 남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때가 그래서 이 시기가 임술대운 40일 이 시기가 이 사주에서는 안팎으로 남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가장 재산을 많이 모으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신유대운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신을 하게 되니까 사주는 신신을 하게 되면 병화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항시 하발라니까 강하게 불러들이죠. 그러면 이 간목이 화를 보니까 꽃을 피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피고 또 유금이 오니까 금이 또 뿌리를 찾아서 자기 뿌리가 강해지니까 어떤 명예를 통해서 명예가 오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관에서 화를 불러들여서 꽃이 피면서 또 관이 뿌리를 갖게 돼서 강해지니까 명예가 와서 꽃을 피는 그런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경신대운에는 이 비견을 제거를 하고 제대로 자기가 칼을 갖게 되니까 나를 잘 정돈해주는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칼 자르고 칼 효과가 있는 것이 오니까 또 신은 불러들이는 것이 인목을 대칭되는 인목을 불러들이니까 불러들이죠. 그래서 내 뿌리가 더 강해지면서 명예가 더 돈독히 되는 또 인이 오게 되면 인호술이 되니까
꽃이 활짝 피는, 꽃이 활짝 피는, 그래서 명예가 그야말로 빛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여자 사주도 어렸을 때 좀 힘들었지만 갑자 뒤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명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주가 꽃피게 되는, 결국에는 꽃피게 되는 그런 결론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주가 처음에는 토가 이렇게 메말라서 나무는 많고 큰 나무는 많은데 토가 메마르고 화가 강하고 물이 없고 그래서 성장하기 어려우나 대운에서 수운이 이렇게 쭉 오고 하면서 이 사주가 살아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여자 사주입니다. 무진년에 개해, 갑술, 정묘 이렇게 8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은 임술, 신육, 경신, 기미, 무오, 정사, 병진, 대운수는 3입니다. 이 사주도 보면 간목이 일간인 큰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큰 나무로 연간 무토에 뿌리 낼 것이고 무게 합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연간을 우리가 국가 자리로 봅니다. 국가 자리로 보기 때문에 글씨가 참 멋있죠. 국가 자리로 보기 때문에 이 간목이 국가 자리에서 재성을 형성하니까 재성을 형성하고 합을 이루니까 합이 되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나 중공무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직업을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국에 이 사람도 원국에 뭐가 없냐면 가장 약점이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좀 다듬어 줘야 되는데 간목이 토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상관기도 있으면서 혼자 이렇게 뻗어 나가려는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금으로 좀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위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사주도 되겠습니다. 본인은 연간 무토 말씀드렸듯이 재성에 뿌리를 내리고 무게 합화하니 무게 합화해서 꽃을 피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또 사주 원국에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이 없어서 금과 관련된 직업 즉 숙살직권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보고 원국에 수인수가 있으나 토가 왕하고 해묘이 목국이 되기 때문에 수도 오히려 약해진 사주입니다. 수가 약하다. 수도 약해진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학 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과 관련된 아까 치면 이제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을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자기를 다듬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주에서 하나의 약점인 부족한 오행인 금을 가짐으로써 자기를 다듬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금과 관련된 의학이나 법, 숙살직권이라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남편과 인연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람 사주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좋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13세 때 13세인 신유대는 신금이 병화를 불러들인 것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변화를 불러들여서 무게화가 되고 불러들이나
화를 불러들이는 무게 화에서 이게 화가 있기 때문에 지지 있고 또 지지에서 묘유 묘유 충하나 충에서 간목의 뿌리가 있는 것이 없으면 불러드릴 건데 있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간목의 뿌리가 상하고 화가 왕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역서도 화를 불러드리고 이 자체에서도 화가 있으니까 화가 왕해져서 간목이 물이 없어지니까 뿌리가 잘리면서 화는 왕해지고 이것이 개수로서 화가 되고 또 대운서도 금이 상당히 왕한 상태에서 병화도 불러들이고 뿌리도 자르고 이래가지고 이 간목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물이 많은 해외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23대운인 경신 대운에는 경금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을목을 항상 대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발라는 기운이 항상 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신금도 병화를 항상 불러들이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 말하면 임수는 정화를 불러들이는 기운을 항상 갖고 있다. 하발라는 기운이 천간은 항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신대운에는 을목을 대동해서 이 을목이 오니까 을목이 오면 나를 괴롭히게 되겠죠. 왜? 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을목을 대동해서 나를 괴롭히고 지지해서 신은 또 인목을 또 없으니까 불러들여요. 인목을 불러들여서 잘못하면 또 인호술이 되니까 화학국이 강해지니까 이때도 이 그나마 있는 물이 메말라 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이 운부터 이 신유대운부터 경신대운까지 물이 있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물에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또 그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이 대운까지 경신 대운까지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경신 대운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33대운이죠. 33대운이 기미대운에도 해묘이 목국이 되고 기토가 또 묶이고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내에 사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상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43대운에는 무오대운에는 무오대운에는 무게합이 풀리면서 무가 들어오니까 풀립니다. 풀리고 지지에서는 인호술이 되겠죠. 인호술이 되면서 수를 또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직업에 변화를 갖게 되는 그런 운입니다. 직업이 변화한다. 글자가 참 이런 필체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이것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무게합이 무토가 오니까 풀리면서 또 인호술이 되고 그러면 물이 또 마르지 않습니까? 마른데 이때도 충하면서 자수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간목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은 돈을 벌게 되는 무오대운에 돈을 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 무오대운부터는 좀 풀리지 않겠느냐, 43대운부터는 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에 이때 지지가 얘가 이제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 그 부동산을 물려받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간목이 뿌리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국내에서 힘든 것이, 이 토가 있더라도 금하고 섞어져서, 금을 우리가 또 자갈로도 보거든요. 자갈. 그래서 자갈, 힘듭니다. 이 토하고 금이 섞어져야 자갈도 배수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나무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내에서는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가 있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금에 관련된 직장 생활을, 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그 배우자를 만나서 생활하는 것이 이 여자분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사주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사주로서 이목, 개축, 갑술, 정묘에 태어났고 대운은 갑인, 을묘, 병인, 정사, 무호, 기미, 대운수는 7입니다. 본인도 간목사주로서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한 곳에 뿌리 내야 좋다. 한 곳에 여러 군데 옮겨다니면, 큰 나무가 옮겨다니면 그것은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 좋다. 그래서 자주 이동하면 좋지 않다. 또 이 사주도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사주를 볼 때는 사주의 부족한 호행이 무엇인지, 많은 호행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사주를 풀게 되면 사주 해석이 상당히 용이해지고 좀 쉽습니다. 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부족한 점이, 이 사주에 금이 없다. 금이 없고 물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금이 없다는 것이, 금이 없으면 나무가 쭉쭉쭉쭉 성장하니까 좀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금이 있어야 좋고, 또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뿌리에 금 성분이 있어야 자갈 성분이 있어서 땅에 뿌리 내리는데 정착하는데 좋다. 한데 이 사주가 금이 없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흠결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주들은 자주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 오래 붙어서 생활해야 되고, 또 금 오행이 없어서 명예와는 인연이 좀 부족하다. 지지에 금이 간목을 지지 이제 유금이나 신금이 있어서 이 간목을 자갈 역할을 해서 꼭 붙들어줘야 간목이 튼튼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금이 없다 보니까 통제력이 약하고 자기 고집만 셉니다. 금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다듬어주는 것이 와서, 특히 이런 경금 사주는, 간목 사주는 경금이라는 이 큰 금이 와서 나를 좀 다듬어줘야 사람이 품위도 있고 절제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물만 많이 있고 그래서 나무만 성장하는 꼴이 되니까 통제력이 약하고 고집이 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간목은 충분한 물과 땅이 있고 화가 있으면 종교, 교육, 예술 등과 인연을 받고 살면 편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 관성이 없기 때문에 통제력이 약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 또 이 거목은 정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집 밖에서 활동해야 된다. 이 사주도 보게 되면 이 무호대운이 간목이 무토에 뿌리 내리는 무호대운이 가장 큰 운이 오는, 왜냐하면 인호술이 와서 간목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이 화가 상관이 강해져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행화이기 때문에 이 사주도 무호대운이 가장 좋은 해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다음 사주를 또 한번 일간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 간목일간 사주는 여자 사주입니다. 기축, 신미, 갑인, 임신, 이네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고, 대운으로는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대운수는 5입니다. 5고 본인도 상당히 큰 거목입니다. 거목이고, 말씀드린 거목은 자주 옮겨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큰 나무는 한번 심어지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사주는 목도 많고 토도 있고 토도 많고 금도 많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뭐가 없냐면 화가 좀 적고, 물이 오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반 고정 같으면 금생수 하는데 무슨 물이 적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행에서는 오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와 화가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 이 사주는 화가 없기 때문에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 신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시 화발나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역서 신금이 병화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신금에, 이 금에 관련된 직장을 가지면 좋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금은 간목에는 적합치 않다. 신금이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되는데 이 칼이, 우리가 볼 때 자기는 큰 칼이면서 남편은 작은 칼이면 옆에 살짝 긁으면 이 남편한테 상당히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여자분은 남편한테 불만족한 그런 느낌을 갖고 항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이,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신금이 칼그러지면서도 아까 펜촉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펜촉 같은 날카로운 느낌 들고, 이것이 뭐 전봇대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형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강하고 목이 또 강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성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신문사, 글 쓰는데, 잡지사 이런 데서 펜촉하고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를 오행을 통해서 볼 때 자기가 가는 것, 사람들도 왼팔이 강하면 왼팔을 많이 쓸 것이고, 오른팔이 강하면 오른팔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도 마찬가지다. 사주 오행도 오행이 강한 쪽과 그 다음에 너무 강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쪽,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주를 우리가 보는 이유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재산이 많냐, 뭐 관직이 오를 것이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사주 보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선택된, 사주에 나타난 직업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주를 가지고 생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주도 되도록이면 남편과 관계를 또 소중히 하는 게 좋고, 부부 관계는 그래서 원만하지 못하니 항상 간목에, 제가 간목에 신금 부부 관계라면 좋지 않다고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부 관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고집도 세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좀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병자 대운 45세 병자 대운에는 45세 정도 됩니다. 이때는 병신 합의돼서 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가 꼽히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 다음에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신자진이 되고 수가 들어와서 목이 아주 강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물을 공급하고 이 나무가 화를 보고 꽃을 피게 되니까 어떤 승진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승진하는 것이 이 시기에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꽃을 피는데 이 관하고 합하기 때문에 합을 통한다는 것은 물상과 어떤 변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더군다나 자수가 와서 목에 신자진이 되면서 숙국이 되면서 목이 왕성하게 이 여자분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꽃을 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때 승진할 기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부모 자리에 토 재성이 있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목과 관련된 또 금과 관련된 목도 강하고 금도 강하고 토도 강하고 목과 금이 관련된 어떤 글 쓰는 직업 작가랄지 신문사 이런 데서 근무해서 살아간다면 상당히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부에 대한 불만족이 항시 상존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상당히 조심하고 또 이 을축대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축대운에도 을목이 와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나를 괴롭히는 형상이 되고 또 지지도 나를 묶기도 하고 해면미도 되고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도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통자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도 금에 관련된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여명 사주로서 정사년, 경술, 갑인, 갑오에 태어나서 대운은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대운으로 흐르고 대운순 옵니다. 이 사주도 일간이 간목입니다. 그래서 본인 큰 나무고 또 보면 화학국이 강하고 금이 또 강합니다. 금이 강한데 여기도 문제가 물이 없다. 물이 없고 토가 약하다. 그래서 이 사주도 직장 전변이 직장을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하고 또 이 금이 관입니다. 이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두 남자를 휘두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갑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고 그래서 또 상관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반드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짙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큰 나무고 목과 화와 금이 강하고 수가 없다. 수가 없고 토가 약하다. 그리고 목과 화에 관련된 화학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즉 방송, 예술, 종교, 정신교육 등 이런 일을 하면 좋다. 특히 이 사주는 상관기 화가 강합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형상인데 문제는 물이 없어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대운 초기에 수운이 오니까
대운 초기에 수운이 오지 않습니까? 전부 수운이 오니까 부모 도움으로 물을 먹고 성장하는 형상이다. 이때는 뭐 어차피 5살 뭐 15살 이때는 청소년기니까 부모 도움이 절대 필요할 때니까 이때는 부모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상이 돼서 이때 이제 부모 도움으로 꽃을 피우고 이런 것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원국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곤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유학을 가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괜찮고, 물에 관련된 일이 해외나 음식이나 이런 그 수출 이런 쪽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분도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이분한테는 상당히 좋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 관이 활동을 하니까, 관은 이 경금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 금융 활동도 있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고, 그렇다면 나무도 내 자신도 성장하고 이 화학 기운도 좀 깔아앉히고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런 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부모가 2번 결혼하지 않으면 본인이 2번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유의를 해야 되고, 이 사주가 재운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되도록이면 이 사람도 직장생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입니다. 내가 이 사주를 통해서 자기 사주를 통해서 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직업,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행복할 것입니다. 그 사주를 잘 맞추고 못 맞추고는 둘째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사람 인생에 대운에도 맞고 편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것이 사주 보는 본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뭐 재원 있고 관운 있고 이런 것은 우선은 어떤 직업을 갖고 산다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갖고 산다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를 직업을 통해서, 사주 풀이를 통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2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